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8강 2경기 3국입니다. 윤영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신고 대 검정고시의 대결. 사실 저희는 2국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네, 다들 지금 2국에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검정고시 팀이 기적 같은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지금 3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 이제 흐름은 완전히 검정고시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대신고로서는 그 2국의 그 패배 빨리 잊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잘 추스려야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보고 오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 토너먼트 3판 2선승제입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식 공제, 2분 미만은 10식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국 대 3분 초과가 돼서 시간패가 나왔는데요.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대결 검정고시 대 대신고의 3국으로 왔습니다. 먼저 대신고가 1국을 가져갔고 2국은 검정고시가 행운의 시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대신고 좀 충격의 패배를 지금 당했는데요. 네. 지금 이 3국 이 한 판으로 인해서 지금 4강 진출팀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고교동문전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새롭게 바뀐 예스24배 고교동문전 시간을 맞춰주시면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교동문전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아직 남은 선수들도 많습니다. 네, 지금 검정고시 팀의 그 장점이라면 선수들이 선수층이 상당히 좀 두텁다는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 강점이 아마 3국에 좀 드러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고는 역시 에이스인 김희준 선수와 황훈 선수가 출전하긴 하지만 3국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또 다른 한 명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느냐. 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희중 선수의 부담감도 클 것 같습니다. 3국은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까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8강 2경기 3국까지 왔습니다. 검정고시 대 대신고의 대결 한 판으로 준결승 가려집니다. 네, 이영남 선수입니다. 검정고시 팀이고요. 재미있게 살자. 2국 끝내고 나서 흥분이 가시지 않는 표정으로 검토실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그 이영남 선수가 그 2국 두는 내내 상당히 좀 그 힘든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그만큼 바둑이 좀 잘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패배 직전까지 갔던 바둑으로서 특히 그 에이스인 이영남 선수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텐데 또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또 이 3국에서 에이스 역할을 또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시간을 쫓겼는데 8초를 남기고 시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기적 같은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여기서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고입니다. 김광섭 선수 나왔습니다. 네, 김광섭 선수 좀 그 우승에 대한 좀 열망을 조금 나타냈고요. 그리고 신한천일연배 동문단체전에서도 우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지금 기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세를 좀 중시하고, 낙관적 사고, 그 다음에 끝내기가 좀 약하다,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지금 김광섭 선수로서는 역시 그 이국의 그 역전패의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삼국입니다. 3인 릴레이로 펼쳐지고요.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최고 성적이 준결승이었던 두 팀 8강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더가 나왔는데요. 검정고시 이영남 선수, 김영민 선수 또 나왔고요. 이호용 선수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정고시 팀은 이 3국에도 정말 그 최강의 조합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에이스인 이영남 선수를 비롯해서 또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 그리고 이호영 선수까지 정말 최강의 조합으로 나왔고요. 지금 대신고등학교는 역시 에이스인 김희중 선수와 그리고 황원수 선수 그리고 남은 한 명이 김강섭 선수로 명단이 짜여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김강섭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김강섭 선수가 초험만 잘 넘겨준다면 역시 중반에 에이스인 김희중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신고 쪽으로 유리하게 좀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대신고에서는 이제 김강섭 선수가 지금 중요한 키플레이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정고시 팀은 역시 그 중반에 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이 첫 출전이죠.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가 김희중 선수를 만나서 과연 어느 정도 바둑을 보여줄지 검정고시의 키플레이는 김영민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영남 선수는 좀 속기로 일관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영남 선수가 워낙 또 속기파예요. 네. 좀 빨리 도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김강섭 선수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오죠. 네, 바로바로 손이 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에서도 항상 그 김희중 선수에 대한 그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중 선수만 잘 넘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영남 선수가 2대2 연기바둑 둘 때와 지금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많은 진행을 시키려고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은 대신고에서 김강수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점으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것이고요. 네. 네,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강수 선수도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두어 가야 됩니다. 지금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흑은 상변 쪽을 두고 있고 백은 또 우변 쪽을 두면서 지금 우변 흑의 모양을 지금 지우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이 우변 쪽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그 일반적이고요. 또 다른 선택이라면 뭐 이쪽 막아가는 것도 상당히 좀 두터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김강수 선수가 포석은 잘 좀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지금 바로 움직입니까? 지금 그곳이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니거든요. 귀쪽에서 지금 사는 수가. 지금은 그 포석 단계고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뭐 우하기, 백이 사는 것이 큰 곳이긴 하지만 급한 곳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흑의 선택은 느는 수와 있는 수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늘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물어만 보고 다시 손을 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우하기 쪽을 살기에는 큰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굿자를 한다든지 해서 네. 백안점을 좀 제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김강수 선수가 침착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강수 선수의 실력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한 칸 뛰는 수를 보고 알았어요. 보통 이 느는 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한 칸 뛰는 수는 고수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수인데 네. 이 수를 둔다는 것은 김강수 선수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영남 선수가 네. 조금 서두르는 모습이에요.
지금 끊어간 것은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살아야 돼요. 예. 그럼 중요한 선수를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다가 안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빨리 둬야지에 너무 갇혀 있으면 그렇죠.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김강우 선수를 좀 공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두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실수가 나와서 형세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강우 선수가 그런 실력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영 선수, 황훈 선수가 워낙 그 팀의 투톱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김강섭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넘버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당한 좀 실력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하는데 따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따내는 선수 가능하죠. 지금 1장 1단이 있는데요. 실전처럼 있게 되면 이 막는 것을 선수로 당하게 되고요. 때려내게 되면 막는 선은 선수로 안 당하지만 이 또 단수를 선수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됐을 텐데 일단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제 귀에서는 백을 살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뭐 때려내야죠.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요. 때려내게 되면 백은 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귀에서 살고 흑은 살려주고 중요한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 흑도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아예 뭐 손을 빼고 뭐 이런 것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먼저 두진 않거든요. 지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보류할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김강섭 선수가 이영남 선수의 그 템포에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그렇네요. 이영남 선수는 1분 썼네요. 네, 거의 뭐 노타임으로 계속 네. 두고 있어요. 네, 뭐 대신고는 김희중 선수 워낙 손이 빠르니까 김강섭 그렇죠. 선수 여유 있게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강 선수가 좀 시간을 좀 사용하더라도 김희중 선수가 거의 뭐 노타임으로 두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 시간 부분,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고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건 아닌데요. 아, 그러면 김강섭 선수는 귀를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 한 점이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두려웠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던 네. 이 나오는 수를 걱정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면 흙이 한 칸 띄고요.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귀에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귀에 백이 잡힌다면 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백이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은 귀에서 살려야 되는데 이거 잡힌 것은 좀 아프네요. 지금까지 김강수 선수가 아주 잘 두어왔었는데 첫 번째 실수가 나왔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윤현석 해설위원이 왜 칭찬만 하면 그러네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바둑 해설만 하겠습니다. 자, 귀를 크게 살려줬고 그 실리를 만회하기 위해서 좌상귀 침투했습니다. 예. 뭐 여기서는 이거 받아두는 것이 가장 뭐 일반적인 선택이고요. 뭐 손을 빼는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받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김강섭 선수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근데 이거 단수 친 것은 좀 아쉬운 한 수인데요.
공격적인 기풍이다라고 쓴 것과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두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는데 너무 상대를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조심스럽게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자신을 믿고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감하게 변을 받질 않았고요. 네. 사실 상대를 의식하다 보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영남 선수가 첫 번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금 붙이려고 하는데 붙이는 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흙이 귀로 안 받아주겠죠? 예, 이렇게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젖히는 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곳이 네. 지금 확실한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백이 잃고 이어서 반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상자는 백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흙이 먼저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느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환이, 그러니까 흙도 악수 교환을 했지만 백이 붙여둔 교환도 상당한 악수입니다. 초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일단 귀만 안 받으면 됩니다. 예, 지금 나갈지 먼저 들여다볼지.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흙이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흙이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이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귀에서 살긴 했지만 이 좌변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들여다보고 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백이 막힌 것과 엄청난 차이죠.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착점하기보다는 김희중 선수에게 넘기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지금 결정이 좋은 선택입니다. 네. 보통 장고 뒤에 악수 나온다고 했는데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예. 100점짜리 소리를 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이 다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좀 해드리면 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초반전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예, 이영란 선수 조금 후회하는 것 같죠. 쉽게 생각했을 예.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뭐 흙이 뒤로 막아서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흙이 이곳을 두고요. 백은 찝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찝게 되면은 이곳 약점이 있어서 백이 건너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흙이 찝는 순간 이 백 한 점은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백은 이제 젖혀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흙은 찝어서 언제든지 이 백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흙이 찝는 수가 정수입니다. 초반전 종료 1분 남았습니다. 근데 뭐 김강 선수가 이 정도 더 주면 대신고로서는 대성공입니다. 잘 막았다. 그럼요. 네. 아까 상대팀의 에이스 이영남 선수를 상대로 이 정도 선방했으면 정말 김강 선수는 자기 역할을 거의 100% 한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시간 차이는 꽤 납니다. 네. 벌써 10분을 더 썼어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은 아마 김희중 선수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영남 선수 마음에 들지 않죠. 뭔가 초반에 좀 리드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대등한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거든요. 9, 8, 7, 6, 5, 네. 중요한 장면에서 착수를 2, 멈췄습니다. 1. 초반전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영남 선수의 창을 김강섭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3구 초장이 몫이 끝났고요. 잠시 후에 중장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16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8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국입니다. 검정고시 대 대신고의 대결이고요. 네, 2국에 만났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3국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검정고시 첫 출전하는 김영민 선수입니다. 네, 김영민 선수가 이제 첫 출전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인지 사실 그 2국 페어 대국에서는 그 실력 발휘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중반전을 봐야지만 김영민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대신고입니다. 김희중 선수, 대신고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신고하면 김희중 선수죠. 네, 사실 2국 페어대고에서 정말 그 좋은 바둑을 보여주었지만 네, 마지막에 정말 그 시간패라는 뜻하지 않은 좀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역시 중요할 때는 에이스가 해줘야 됩니다. 그걸 네. 해줘야 됩니다. 바둑도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찝었네요. 네, 역시 정확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김희중 선수 하면 워낙 또 속기의 달인 아닙니까? 예, 속기의 달인이고 워낙 이런 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전투 바둑은 상당히 좀 강점이 좀 있고요. 반면에 김영민 선수는 지난 2국 페어 대국 때 보니까 좀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신령의 기풍이라고 적어 주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그 완력형인 김희중 선수를 만나서 김영민 선수가 얼마만큼 버텨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영민 선수가 첫 출전에 그리고 정말 그 상대가 또 김희중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압박감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앉자마자 시간 씁니다. 네. 그리고 검정고시 팀은 그 초반에 나온 이영란 선수가 초반에 워낙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스인 김희중 선수를 상대로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둘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대신고의 원탑인 김희중 선수를 상대로 검정고시 팀은 많은 진행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용희 선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중 선수는 좀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요. 빨리 두고 싶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있을 것 같은데 상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만 보낼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초반에 이영란 선수가 거의 노타임으로 뒀기 때문에 네. 지금 김영희 선수가 그렇게 몇 수 두지 않고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예상으로. 네. 좀 촉이 좀 왔거든요. 네. 10분 이상 쓰더라도 10분 이상 또 남아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아마 검토실에서 어떤 주문을 받고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저렇게까지 장고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표정 관리와 연기도 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에 반해 역시 김희중 선수 많이 안 기다렸는데 지루해 보입니다. 빨리 두고 싶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솔직히 대신고 입장에서는 김민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음 급하죠. 예, 네.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신고는 이국에서 끝냈어야죠. 사실 오히려 시간패를 당하면 검정고시 쪽에서 시간패를 당했어야 되는 당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역으로 또 시간패를 당했거든요. 김영민 선수가 정말 뭐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검정고시가 생각하는 이 김희중 선수의 무게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검정고시 때문에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황원손이란 또 강자가 종반에 또 버티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희 선수가 워낙 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강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있지만 황원선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둘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고교동문전이 아니라 뭐 제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고교동문전 네.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둔 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수예요. 무난하게 둔다면 이 날일자 정도인데 지금 이곳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두었고요. 그러나 김희중 선수 쉽게 두어주질 않죠. 예. 지금 백이 젖혀간다면 이제 흙은 호구 칩니다. 호구 쳐서 이곳 끊어가는 수와 이 호구를 맛보기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 차단을 해놓고 흙이 뛰어나가게 된다면 이곳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는 김희중 선수의 판단입니다. 글쎄요, 백이 둔 이상은 뭐 젖혀가는 한 수죠. 그렇죠. 6기부터 뭐 물어볼 게 있나 보는 걸까요? 근데 백이 이 교환을 하고 네. 두지 않게 되면 흙이 뭐 호구 친다든지 해서 이 교환이 엄청난 악수가 됩니다. 역시 제 촉이 틀리지 않았네요. 네. 지금 좀 전략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다면 전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여기서 김희준 선수가 후퇴하진 않겠죠? 이렇게? 네, 역시 반발했습니다. 차단하네요. 예. 네. 글쎄요, 김영희 선수가 첫 출전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영란 선수가 워낙 빨리 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여유가 있지만 고교동문전에서 저렇게 둔다면 좀 시간패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수치고 이을지 바로 이을지 고민은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전투를 즐겨하지 네. 않는 김영민 선수가 지금 전투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네. 전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반발을 손해를 했고요. 미리 다 봐놓고 예. 근데 지금 이 변화는 흙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끊는 수는 안 돼요. 끊는 건 다 줘서 안 되는데 흙이 호구칩니다. 그렇죠. 근데 나가고 끊었을 때 막는 수가 있죠. 이것이 좀 묘하네요. 지금 이 수를 두고 젖혀가면 이렇게 해서 양단수로 되긴 하는데 흙이 젖혀갔을 때 백이 중앙으로 늘고 2점 잡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결과는 백의 만족입니다. 그러면 흙은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선택이라면 이곳을 바로 두질 않고요. 이런 곳을 붙여갑니다.
붙여가서 여기에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 좌변 쪽을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이 젖혀간다면 뭐 이런 곳을 끊고 이런 쪽에 활용이 된다면 젖혀서 이런 식의 또 전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김민수 선수 젖혔습니다. 살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전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김민수 선수가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백의 성공이고요. 흙이 뭐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고 이런 식의 끊는 수를 돌 텐데 젖히고 끊고 나서 먼저 젖히나요? 이곳이요? 아니요. 두 점 머리 맞은 쪽을 먼저 젖히지 않을까요? 이곳이요? 네. 아, 그거는 아예 없군요. 되는. 어떻게 두죠? 이렇게요? 네. 빵따님 주면 살아서 산 게 아닌가요? 이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당장은 흙이 좀 불리한 전투거든요. 근데 김민수 선수가 뒀다면 어떤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이건 아니겠죠? 근데 왠지 이렇게 둘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래도 살리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좌상귀에 워낙 득을 봤으니 그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는 걸까요? 근데 그 결과는 백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백이 나가면 흙이 젖혀가고요. 그건 뭡니까? 아니, 백이 왜 안 나가죠? 두 점만 잡자고 합니다. 이건 흙이 잘 됐죠. 바로 떼어주죠. 이거는 흙이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아니, 이거는 백이 빵 따냄을 했지만 이건 중복의 형태예요. 그렇죠. 원래 좌상귀 또 100의 귀였는데 흙이 뭐 10집이 넘게 나면서 그리고 이것도 네. 빵 따냄하면서 모양이 아주 정리 잘 됐고요. 아니, 그리고 백이 나왔을 때 유리한 싸움인데 왜 안 나갑니까? 근데 그걸 또 끊어요. 나를자를 또 비집고 들어가서 끊습니다. 제가 볼 때 김민 선수가 눈치챘어요, 이제. 김민 선수가 워낙 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 간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리한 싸움을 상대가 피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싸움을 걸어가야죠. 지금 그런 상대방을 파악하고 붙여간 것 같아요. 근데 김영민 선수의 이 후퇴한 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전에 좌상귀에서 보태주긴 했지만 슛은 좋았는데요. 네. 근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김민 선수가 좀 손바람을 낸 것 같아요. 네. 이거 처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손바람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김민 선수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기분이 좋아졌을 때 네.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 무리하게 두다가 상대방의 좀 역습을 받아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좀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김영민 선수도 좀 침착하게 두고 있어서 네. 언제 허를 찔릴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김영민 선수의 이제 스타일은 확실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 수비형이에요, 완전. 전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김민 선수가 워낙 전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수비적으로 두거든요. 그리고 2구 페어 대국 때도 그렇고. 중반전 예. 종료 2분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중장이 들어가고 나서 약 13분 정도 흘렀는데 그중 김영민 선수가 10분 썼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거의 되질 않았어요. 지금 교체될 때 김민 선수가 둔 수가 이 찝는 수였거든요. 이 수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한 10여 수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 둘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붙여가서 김희준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차 간수가 좀 무리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황운수 선수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교체되는 것은 검정고시로서는 좀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네. 남은 1분 다 써도 대신고보다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대신고 좀 시간 부분은 김민수 선수가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초반에 김강섭 선수가 시간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12분이나 맞춰줬어요. 남았습니다. 네. 자, 김영민 선수 쥐고 있던 돌을 놨습니다. 네, 둘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호영 선수에게 넘기는 것이 좋은 그렇습니다. 전략입니다. 자, 여러 행마가 나올 수 있는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3, 2, 1. 종반전 종료. 대신고 김희중 선수가 불을 지펴놨는데 마무리는 못하고 물러납니다. 3국입니다. 잠시 후에 동작 만나보시죠. 팔강전입니다 검정고시 대 대신고의 대결이고요. 3국으로 준결승팀 가려집니다. 3국의 마지막을 맡았습니다. 검정고시 이호용 선수입니다. 네, 이호영 선수 희풍원 전투영이고요. 그리고 2021년 수원시장대 대학생부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단점으로는 급발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호영 선수의 바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감 있는 내용을 보여주었고 특히 16강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바둑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그 마지막 3국 종반 좀 기대가 큽니다. 무리하게 전투를 걸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대신고입니다. 황원수 선수입니다. 네, 황원수 선수 모교의 우승컵을 각오를 밝혔는데 네. 사실 그 황원수 선수가 이 이국 그 시간패에 좀 책임이 있거든요.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원수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2국 끝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혹시 같은 팀이었던 김희종 선수에게 한마디 듣지 않았느냐. 네. 3국을 준비해야 해서 선수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 역시 들여다보네요. 그렇죠. 그것이 놓치지 선수거든요. 않습니다. 네. 예. 그것이 선수기 때문에 사실 백이 그러니까 흑이 부차 간수는 조금 무리수였어요. 예. 사실 그 황운 선수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국에 그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겁니다. 지금 흑이 받아주는 것은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발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흑도 이곳 한 칸을 뛰어서 이제 전투는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서로 기세 진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곳 돌파가 너무나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 한 점이 잡히더라도 흑은 이곳 한 점을 잇고 버텨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은 흑이 이쪽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반발을 했고 특히 흑이 늘게 되면서 이 중앙 쪽에 흑이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반발하는 수가 좀 정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지금 백이 나와 끊어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황원수 선수가 지금 최선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도 당장 나와 끊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밀어서 좀 안정을 선택했고요. 네, 지금 그 자리도 선수가 되는 자리죠. 뭐 이 정도라면 흑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변을 돌파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 쪽에 지금 큰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네, 우변 정리됐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나왔는데 아직 중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 시간 좀 쫓기겠어요. 사실 이 지금 바둑 진행 사항만 놓고 보면 지금 중반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중반 선수가 지금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반에 출전했던 김용희 선수와 김희수 선수 이 두 선수의 대결에서 진행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 종반 선수들이 지금 마무리할 곳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뭐 12분, 1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소강 상태네요. 정말 이 마지막 종반에서 제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호영 선수와 황원수 선수. 오, 좋은 감각인데요. 순순히 받지 않았네요. 예. 지금 뭐 흑이 두는 수가 뭐 이렇게 받아주는 수와 반발인데 반발하는 것은 뛴 다음에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붙인 것은 그냥 받아주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죠. 좀 백을 괴롭히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 백 한 점 제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원수 선수의 생각은 백이 받으면 쉬워서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쉬워야죠, 지금은.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두 선수의 기풍을 말씀드리면 이호영 선수는 좀 전투형이고요. 황원수 선수는 실력인데 오히려 실력인 지금 황원수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붙여서 여기서 흑도 공격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이 형태는 네. 백도 지금 나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 빵따냄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을 백이 밀어주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두터운 벽이 생기더라도 이 백돌이 견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은 자연스럽게 이 중앙 흑의 모양을 지금 지우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흑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두텁게 늘었지만 반대쪽 백에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사실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흑이 한 번 더 늘게 된다면 백이 손을 뺐을 때 흑이 이곳 붙여서 백을 공격하는 수단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호영 선수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만일 과연 손을 뺄 수 있느냐. 손을 뺀다면 흑이 붙였을 때에 대한 지금 대응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밀었습니다.
할 거 하고 받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 흙이 늘어준다면 그때는 받겠다는 겁니다. 네, 흙도 강하게 두겠죠. 근데 문제는 만일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와야 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중앙을 흙이 올 수 있거든요. 손 뺐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흙이 이곳 공격을 해 왔을 때 네. 백의 사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지켜야 네. 될 것 같아요. 한번 받아줬으니까요. 예. 지금 이곳은 백의 선수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한 칸 뛴다든지 해서. 그리고 황원수 선수도 이거 붙이는 수 지금 노리고 있을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까진 받아줬는데 이제 하변은 별다른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격을 노립니다. 이건 거의 잡으러 가는 거죠? 잡으러 가야죠. 네. 그리고 잡으러 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만일 이 백돌이 잡히게 된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리고 이호영 선수가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지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백은 살아있네요. 어떻게 사나요? 백이 나오고요. 이거 굿자 하면 살아있네요. 지금 이쪽 뚫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치받아야 되는데 백이 칸이 이곳 있군요. 둬서. 네. 예. 그러면 백이 이곳 둘 때 흙이 반발하는 수가 있지 않나요? 흙이 이곳을 두고 끊을 때 이 단수가 선수니까 늘게 된다면 이거 좀 애매하네요. 백이, 젖혀서요? 예, 젖혀가는 수가 있어서 차단이 된다면 이거 문제인데요. 그러면 늘었을 때 흙이 받아야 되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호영 선수가 이 수를 볼 수 있을지, 만일 이 수를 보지 못한다면 이 백은 살기 어렵습니다. 이 주변에 흙이 워낙 두터워요. 네, 잡으러 가는 걸 생각 안 했으면 그렇죠. 쉬워 보여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수가 놓여지고 보면은 쉬운데요. 네.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수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데 황훈 선수는 이 수를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를. 잡으러 가고 있는 것 같죠. 과연 이호영 선수가 이 수를 발견할지, 발견한다면 알기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봤네요. 네. 꼼꼼합니다. 네. 사실 실전에서 그 수를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지금 그렇다면 반대로 황훈 선수가 좀 상당히 지금 당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대만은 놓쳤습니다. 네. 사실 황훈 선수가 이쪽에 술기가 좀 됐으면 좀 사전 공작을 더 하고 잡으러 가는 수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흙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럴 때 냉정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잡으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백이 쉽게 살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은 백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끝내기 한 번 실수 나오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집중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젊은 유영 선수가 집중력은 더 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은 되는데
돌이 잡히는 곳이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예, 이 시간으로 개각까지 가야 된다 하면 또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네.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또 황훈 선수는 노련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련함으로 그런 부분은 또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황훈 선수가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백이 이곳 붙여서 호구 치게 되면 차단이 돼요, 흙이. 네. 이곳 약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자꾸 교환시켜 주는 것은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백이 이곳만 교환돼 있어도 지금 흙이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지금 연결되어 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있게 네. 되면 흙이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었습니다. 만일 흙이 그곳 연결하지 않고, 그곳 되나요? 그렇죠. 이곳 둘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받아서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간접 보강을 한 겁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예. 어느 쪽에서 실수를 하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수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백이 붙인 수는 선수가 되는 자리고, 백이 살기 위한, 안형을 만들기 위한 선수 활용입니다. 큰 끝내기네요. 네, 위 눌러놓고 아래 비마 끝내기로 집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이용현 선수가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흑에게 막힌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자리죠. 네. 지금 손이 이곳 가고 있는데 이곳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작은 자리입니다. 근데 찌르고 막으면서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황원순 선수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호영 선수가 그렇진 않네요. 이거 쓸 때. 노리고 있네요. 근데 이 치 받는 수가 있어요, 흑도. 그거 보면 되네요. 예, 치 받으면 네. 3분 전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이호영 선수 좀 두근두근하죠. 붙이면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호영 선수를 봤을 때 이수 볼 것 같아요. 예,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불확실하다고 아예 의심을 안 했네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약점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호영 선수가 노련한데요. 모르는 척 중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호영 선수가 정말 침착합니다. 이 흙에 붙였을 때 제가 이 백의 입장이어서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침착하게 이 산원수를 발견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어둔 악수견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는 뭐 흙이 곤란한 것 같아요. 네, 미세한 바둑에서 이렇게 우상기가 다 떨어져 나가면 차이가 흑 공제 2분 전입니다. 이건 결정타인데요. 지금 바둑은 좀 승부가 검정고시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네. 대신고 쪽이 좀 더 적게 남았네요.
근데 이렇게 대신고가 패하게 된다면 이국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예. 좀 검정고시 팀 대단한데요. 2국에서 행운의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3국에서 이호영 선수가 지금 너무나 잘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호영 선수가 이렇게만 더 준다면 검정고시 팀 이번 대신고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는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신고가 만약 승리를 했다면 또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팀이 대신고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실력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이국의 그 패배는 너무 아쉽습니다. 흑 공제 1분 전입니다. 혹시 모를 네, 중앙 공제 사화를 1분 전입니다. 보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흑집이 우변부터 해서 좌변까지 많이 늘긴 했는데요. 그러나 우상기 쪽 흙이 잡힌 것을 생각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황원순 선수 하면은 그래도 아마 봐도 꽤 강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황원순 선수를 상대로 이호영 선수 침착하게 너무나 잘 두고 있습니다. 그 젊은 선수가 사실 이런 그 마지막 대국 이 3국이 임하다 보면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실수도 나올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네. 정말 침착하게 거의 뭐 실수 없이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호영 선수가 이 고교동문전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호영 선수가 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첫 출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좀 실수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팀에 이제 김영민 선수가 이번에 첫 출전이지 않습니까? 첫 출전하면서 조금 그 공개입니다. 실수도 나오고 좀 안 좋은 모습도 나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출전이 뭐 횟수가 여러 번 하게 되면 경험도 쌓이고 그런 실수도 이제 이호영 선수처럼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정고시는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많아서 출전권 따내려면 좀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벌써 연구생 출신이 2명이지 않습니까? 네. 김영민 선수와 김민주 선수. 이 두 선수의 또 누구를 기용할지 좀 즐거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105집 공제입니다. 다 서로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5집씩 시간 받았기 제하겠습니다. 때문에 반면으로만 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배를 메우면 되죠? 바둑은 공배 다 메꾸시면 됩니다. 바둑은 다 진행이 됐고요. 황원순 선수 예. 계속 우상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머리가 네.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승패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원 선수가 조금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호용 선수도 이긴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예. 확실한 개간은 안 됐을 것 같고요.
100집이 60집이네요. 네. 아, 흙집이 얼마 안 남네요. 자, 오변이 20집이 아니었죠? 예, 25집이죠. 네. 반면픽이네요. 흙이 반면으로 흙이 5집이 졌으니까요. 11집 반이 되겠습니다. 25집 아닌가요? 흙이 55, 100이 60. 흙이 60집인데요. 아, 그렇죠. 아, 반면 5집이네요. 자꾸 개가 때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11집 반승이네요. 네. 네, 개각까지 갔지만 사실상 승부는 우상기가 끊기면서 나게 됐습니다. 111집 반승입니다. 아, 황원수 선수도 딱 그 실수 하나 빼곤 참 잘 뒀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순하는 걸 갖다 차단되는 걸 갖다가 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호연 선수의 그 침착함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검정고시 이국의 행운에 힘입어서 3국도 가져가게 되면서 준결승 진출합니다. 네, 준결승 진출한 검정고시 팀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용 선수 그 중앙에서 그 상대 실수를 낚아챈 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앙에 타개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많이 유리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수 잘못 두는 바람에 사활을 간과해서 돌이 위험해서 마지막에 황원숙 사모님께서 제대로 두셨으면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 두셔서 그거 살고는 바둑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 중앙 쪽에서 백이 사는 수는 미리 보고 있었나요? 입구자 두는 건 보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늘었을 때 네. 이어서 잡으러 갔었으면 이게 끊어서 두려고 했는데 늘어서 두면 자충이라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를 좀 간과하고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술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군요. 실전 같은 변화도만 수읽기를 하고 제가 그 반발에 대한 수는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깊게 생각을 안 한 채로 뒀는데 만약 상대가 제대로 둬서 잡으러 갔다면 좀 많이 위험했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김영민 선수에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출전이잖아요, 이번이. 아, 네, 네, 상당히 맞습니다. 좀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그 첫 판에 그 상대팀 선수들이 너무 잘 두셔가지고 이제 페어를 들어갈 때 그 김희준 사모님, 황원 사모님 또 호흡을 많이 맞추셔가지고 심리적으로 나름 좀 많이 떨렸습니다. 네, 3국은 어떤가요? 그 검토실에 좀 주문이 있었던 건가요? 시간을 좀 많이 쓰고 들어갔는데요. 아, 예, 그 검토 주문이 있었던 게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수순을 진행해놓고 뒤에 선수한테 넘겨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저희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민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좀 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에서 좀 수비적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아, 또는 네. 그 본인의 좀 기풍의 영향 따신가요? 네, 아무래도 기풍 자체가 좀 약간 안정적인 스타일로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궁금했던 건데 지금 들고 계신 게 뭔가요? 이거는 파죽지세라고 저희 대나무를 쪼개서 이제 결승까지 진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번 이제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거든요. 준비하신 분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저희 저희 목사님께서 계신데 저희 이렇게 매번 써주셔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김영민 선수, 네. 검정고시가 지금 뭐 전력 보강도 계속되고 있고 게다가 전략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4강까지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8강부터 4강 진짜 한 판 한 판이 너무 떨리고 아슬아슬하고 참 너무 재미있는 승부인데요. 이제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지고 저희 검정고시 4강 결승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승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네,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6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해주면 많이 격려가 되고 응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동문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좀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검정고시 팀이 아주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고로서는 아쉽게 됐습니다. 2국에서 끝냈어야 됐어요. 정말 그 2국의 뼈아픈 패배 그리고 네. 또 3국에서도 좀 아쉬운 결과 좀 대신고로서는 또 다음 대회를 또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기를 노려봐야 할 것 같고요. 검정고시는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8강 2경기 3국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